이와 같은 양도 양수를 통한 건설업 면허 획득 방법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양도 양수를 통한 면허 획득 방법이 선택되는 배경에는 주로 건설업체들이 주요 관심 산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라든지 민간 공사를 입찰하고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공종과 그 규모에 따른 그런 일정한 공사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찰 추진을 하는 공사와 관련해서 시공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규모의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입찰과 그 계약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신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공사 수주에 필요한 실적이 없어서 입찰과 수주가 제한되고 또 단기간 내에는 사실 실적을 확보해서 수주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면허를 획득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의 실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유의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우선 양도 양수를 할 건설업 면허를 물색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양도 양수가 필요한 건설 공종의 그 시공 실적, 실제로 입찰을 할 때 요구되는 어떤 건설 공정의 시공 실적이 필요하면 그 시공 실적을 가지고 있는 양도 양수 법인 면허를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공종에 맞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갖춘 이런 우량 매물을 찾는 것이 첫 번째 양도 양수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좋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전국에 걸쳐서 다양하고 좋은 매물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 양도 양수 네트워크를 가진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희 중앙건설정보는 전국에 100개 이상의 우수한 거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종별로 아주 좋은 건설업 법인 면허를 신속히 발굴해서 양도 양수 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일단 그 우수한 좋은 매물을 확보를 확인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양수를 할 또는 양도를 할 좋은 그 매물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찰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특히 보통 우리 양도 양수 업체를 실적을 따질 때 5개년간의 시공 실적을 따지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좋았는데 최근에는 부진한 그런 업체보다는 최근에 오히려 실적이 양호한 그런 업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보통 우리가 경영 평가 비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영 평가 지수가 양호한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부채가 일정한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 부채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유동 비율, 이 두 가지를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수할 그 대상 건설업 법인이 과거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등록 말소가 됐다든지, 또는 등록 그 정지나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찰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관청에 대해서 이 건설업은 주기적으로 그 여러 가지 그 등록 요건, 자본금이라든지 기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 시설 장비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설업은 공종별로 공제조합이 있는데, 일단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대한건설업 공제조합이 있고, 각 또 전문 건설업도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 있고, 또 설비라든지 또 전기 통신이라든지 정보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또 해당 공제조합이 있겠습니다. 이런 공제조합이나 또 외부 기관의 그 신용 등급, 또 그리고 그런 협회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요건으로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래 조건, 이런 것들이 그 본인이 원하는 것과 맞는지, 이런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양도 양수 매물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 자격을 갖춘 양도 대리인이나 또 양수 대리인 선임을 통해서 아주 그 주도 면밀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당 법인이 그 부실한 경영이라든지 또 장부 외에 어떤 부채가 존재할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우려 요인이 나타나지 않도록, 현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점검해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그런 위험에 대응해서 이 상대방의 어떤 그 양도자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 작성이나 관련 문서 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자격을 갖춘 적법한 국가 전문 자격사를 통해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유의사항으로는 그 치밀한 현장 실사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 계약이 실제와 같이 이루어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 실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법인의 어떤 경영 상태, 그동안의 행정 처분 이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경영 실태 중에 그 재무 서류를 통해서 이익 잉여금이나 또는 결손금이 얼마나 있었고 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상황, 그 다음에 공제조합의 출자 현황이나 또 그 출자금 중에 일부의 그 대출 현황, 그리고 또 등록 요건 중에 하나인 기술 인력을 상시 충족했는지 그 여부, 그리고 현재 그 부채가 어떤 부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절차이자 유의사항으로 잔금 정산과 등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장 실사 확인 결과와 계약서 내용을 대비를 해서 정산해야 될 부채나 비용이 추가로 확인이 되었는지 면밀히 판단한 후에 발생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정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산 서류가 작성이 되면 이 정산 서류에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잔금을 주고받고 이에 따라서 또 상대방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서로 교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등기 후 사업자 등록증도 국세청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변경을 하면 최종적으로 양도 양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의 최종 절차이자 유의사항으로 잔금 정산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환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장 확인 또 서류 실사 확인 이런 결과와 실제 계약서 내용을 대비를 해서 차이가 발생한 부분, 특히 그 부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판단해서 정산 서류를 작성을 하고 이 정산 서류에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고 상대방은 등기 서류를 제공을 함으로써 정산 절차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산 절차가 완료가 되면 이 등기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기재사항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양도 양수 절차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완료된 등기를 바탕으로 해서 세무서에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 관련 내용을 변경을 하면 양도 양수 절차가 완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면허 양도 양수가 신규 등록보다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유의를 해야 될지 실제 어떤 장단점과 고려사항 그리고 그 양도 양수 절차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질적인 실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중앙건설정보 대표 조영종입니다. 중앙건설정보는 국가자격사인 행정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건설업 등록, 건설업 법인 면허 양도 양수 그리고 건설업 면허 관리와 관련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대행 그리고 그 건설 분쟁과 관련하여 건설 분쟁 조정 신청이라든지 이와 같이 건설업과 관련한 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